투쌤 영어의 함쌤입니다. 오늘 그 고1 내신 대비 영상에서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송쌤께서 저보고 좀 영상을 한번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제 모습은 없어지고 이 화면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까지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원 문제 3월 달 모의고사죠. 작년도. 34번 문제는 빈칸 유형의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답을 넣는 건데, 그 당시에 아마 답이 5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 그럼 빈칸 유형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빈칸을 하다 보면, 일단 핵심적인 주제나 어떤 주제나 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요런 유형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으로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결국 이 본문을 건드릴 수가 없겠죠. 본문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문 안에 유사한 어휘는 들어가지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을 집어넣어서 좀 혼란을 주겠죠. 그래서 2번이 요게 답이었습니다. 2번이 답이었는데, 2번에서는 지금 effective freedom이라는 말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 글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윗부분에도 effective freedom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루고 있는 부분은 윗부분에서는 어떤 뭔가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자유를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2번에서는 정보의 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주제에서, 소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effective freedom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유형이 아닌가, 설마 같은 내용이 아닌가로 착각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4번 유형입니다. 요 문제는 JA 여고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냈는데, 일단 요 A번 부분이 지금 한글로 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 지금 서술형 문제로 영작으로 냈습니다. 서술형 영작을 요 A번에 있는 요 문장을 가지고 서술형 영작을 냈기 때문에 난이도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똑같이 빈칸 문제는 이번에는 빈칸으로 바꾼 겁니다. 빈칸을 빈칸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빈칸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실제 답은 5번이라고 했었죠.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to do what they choose.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글 중간 부분에 빈칸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즉 앞에 처음 두 문장을 들여다보시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처음에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however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즉 허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묻는 이런 빈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however를 우리가 보고서 허용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않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however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내용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가, 추론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 유형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제 빈칸을 빈칸으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30번의 어휘 문제입니다. 이 어휘 문제를 지금 논리 전개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논리 전개로 널리 전개 유형으로 바꾼 겁니다. 어휘 추론 문제를.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모의고사에서 풀고 나서 분명히 학습을 할 때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용을 볼 겁니다. 내용 중심으로 분명히 학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법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겠지요. 어법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겠지만 이것이 논리 전개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을 보면 주어진 문장이 at that price, 그 가격에서 여러분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at that price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논리 전개가 되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 at that price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 전개 유형으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보시면 이렇게 뭐 접속사나 뭐 연결사나 이러한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문은 논리 전개 유형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많다. 연결사가 많고 아니면은 어떤 지칭어가 많다. 지칭어가 많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논리 전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1번으로서 밑줄 친 부분 함축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뭐 빈칸 추론과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바뀐 문제입니다. CB고죠. CB고.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냥 뭐 translated from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주제를 볼 것이고, 그쵸? 주제를 볼 것이고, 이 부분이 혹시 빈칸 정도로 변형되지는 않을까? 빈칸 정도로 변형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The learning payoff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지문에서 찾아 쓰거나 직접 영작을 할 것, 그 다음 12단어 내외의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learning payoff예요.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유용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 done that is that you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이 문장이 있죠. 지금 A번에서는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아마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자, 바로 앞 문장을 The only서부터 The next time까지 있는 요 문장을 좀 축약해서 우리가 12단어로 쓰거나 아니면 요 문장의 일부를 좀 더 봐서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요것이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봐서 써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일단 당황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이제 33번, 요것도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빈칸 유형이었는데 이 빈칸 유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꾼 문제 유형을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원문제는 빈칸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SK고에서는 논리 전개 유형으로 바뀐 겁니다.
논리 전개 유형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CJ고에서는 이게 이제 어법 문제로 바뀐 겁니다. 어법. 그 다음 SN고와 OS고는 빈칸 유형을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낸 겁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로. 실질적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내용 중심 학습을 해놨다고 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법 문제로 난다고 했을 때는 이 글을 어법상으로 분석해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어법을 잘하는 학생들은 평상시 실력 가지고 봐도 풀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어법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전개 유형도 마찬가지죠. 논리전개 유형도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에 어떤 연결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잘 찾고 또 단서를 많이 또 찾아야 됩니다. 단서를 찾아서 푸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의 문제 유형에서 뭐 빈칸 유형이든 아니면 뭐 밑줄 유형이든 아니면은 어휘 유형이든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들이 그 말씀드렸던 내신 대비를 하는 부분에서 절대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